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거의 모든 영화나 소설, 게임에서 독의 대명사로 표현되는 동물은 한정적입니다. 바로 뱀과 거미죠. 이 중 오늘 이야기는 거미, 그것도 거미의 독에 대한 적당히 자세한 화학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생명체는 거미입니다. 당장 풀숲에 들어가 나뭇가지 사이를 찾아보면 언제나 거미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청소가 쉽지 않은 구석진 곳을 보면 거미가 있거나 사용 후 버려진 거미줄의 흔적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위험한 독거미가 없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지만 그림 속 긴 호랑거미와 같은 모습은 화려한 줄무늬부터 독특한 거미집까지 절대 손을 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미줄로 만들어진 거미집은 사냥을 위한 함정, 곧 부비트랩과 같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파는 것 말고도 다른 유용한 공격 방식들이 있죠. 직접적인 근거리 무기와 효율적인 제압을 위한 마취 또는 맹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 유명한 블랙 위도우가 대표적인 맹독성 거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격 혹은 저격하는 것처럼 사냥하는 거미도 있습니다. 가죽거미과에 속하는 스피팅 스파이더들은 거미줄을 발사해 사냥합니다. 왜 명칭이 침 뱉는 거미가 아닌 가죽거미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미줄을 뱉는 거미만큼 특이한 거미는 응달거미과에 속하는 거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리벨레이트 오브 위버라는 길쌈거미 종류는 우리가 본 적 없던 독특한 거미줄을 사용합니다. 크리벨레이트라 부르는 수십 나노미터 두께의 미세 섬유 수천 가닥으로 이루어진 양털 같은 질감의 섬유입니다. 물질들 간의 결합의 일종인 판데르발스 힘이 가느다랗고 촘촘한 구조로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곤충이 접촉하면 큐티클 왁스를 흡수해 미끄러지지 않고 잡히도록 만듭니다. 그 이후에는 돌돌 말아 구슬처럼 가둬둔 후 소화액을 투입해 녹여 빨아들여 섭취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잡힌 곤충을 돌돌 말아 가둔 후 체액을 섭취하는 거미의 일반적인 모습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독을 이용해 죽이는 대신 소화액을 뿌려 녹이기 때문이죠. 앞서 살펴본 가죽거미와 함께 독이 없는 희귀한 거미로 구분됩니다. 독샘이 진화해 거미줄을 뱉는 기관이나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변형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일부를 제외한 모든 거미는 독이 있습니다. 정말로 거의 모든 거미가 말입니다. 거미가 독을 투여하는 방식은 협각이라 불리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이용해서 몸체에 직접 찔러 넣는 방식입니다. 두 종류의 송곳니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수직으로 찍어 내리는 오소나스, 그리고 양옆에서 안쪽을 향해 집게로 짚듯 찔러 넣는 라비도나스 방식입니다. 과거의 거미는 오소나스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진화를 통해 독샘과 협각이 재배치되며 거미의 공격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몸집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표본을 본다면 오른쪽이 오소나스, 왼쪽이 라비도나스 형태입니다. 각각 독을 생성하는 독샘이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비도나스가 가능하게 되며 더욱 작은 힘으로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체 크기가 작은 거미는 거미줄과 거미집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거미줄에 매달려도 줄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작고 가벼워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거미줄을 사용하는 거미가 대다수이듯 90% 이상의 거미가 라비도나스이며 나머지가 오소나스인 거대 거미들에 해당합니다. 정말 위험한 독을 갖는다고 알려진 거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시드니 깔때기 거미, 피부 괴사 피해를 일으키는 맹독성 거미인 은둔자 거미, 가장 유명한 거미인 과부거미 종류, 그리고 무장거미가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강한 독을 갖는 거미들도 있지만 이들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하다는 깔때기 거미의 독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과거에는 간혹 있었지만 해독제가 개발된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습니다. 다른 거미들도 숲길을 걷다 마주치면 물려서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독거미에 물려 죽는 것보다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전 세계적으로 5명 미만의 거미 관련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서 전갈은 연간 180명, 뱀은 무려 12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미 몸체가 작아서 독의 양이 매우 적고 대부분의 거미는 공격적이지 않으며 거미 협각이 인간 피부를 관통해 내부까지 들어올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거미의 먹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독에 최적화된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거미 독의 해독제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미의 독이 거미마다 한 종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미의 독은 100여 종의 독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복잡한 칵테일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물질의 혼합인 만큼 근육의 마비나 통증의 유발, 염증 작용을 비롯해 수많은 증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거미는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경우와 유사하게 당뇨를 비롯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수많은 거미의 독도 가장 대표적인 7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실폴리아민이라는 화학 분자입니다. 방향족 고리와 아미노산, 그리고 폴리아민 구조를 기본적인 연결 형태로 갖는 간단한 화학 구조지만 신경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생명체의 신경 자극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작은 화학 물질들의 분비와 흡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척추 동물의 신경 자극이 아세틸콜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곤충은 글루타메이트가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미 독의 아실폴리아민은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에 글루타메이트가 결합해서 자극을 전달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마비를 일으킵니다. 거미줄에 걸리거나 물린 곤충이 탈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곤충의 경우에는 거미독에 의해 오랜 시간 마비되지만 척추동물은 호흡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비가 잠시 동안만 경미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인간은 뇌 내에서 글루타메이트를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하지만 거미독이 인간의 혈내 장벽을 뚫고 뇌까지 침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독은 이황화 결합된 뒤틀린 매드펩타이드라는 종류의 독입니다. 이황화 결합이란 화학 결합의 일종으로 황과 황이 서로 연결되어 이황화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황화 결합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 내에 물질 구조를 만드는데 수소 결합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예시는 모발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에는 다수의 이황화 결합이 있는데 이를 임의로 산화시켜 끊어주고 다른 조건에서 재생시킨다면 머리카락은 휘어지거나 곧게 펴진 형태로 완전히 고정됩니다. 미용실에서 받는 펌 시술의 화학적 원리가 바로 이황화 결합의 조절이었죠. 이황화 결합이 여러 존재의 이리저리 꼬인 펩타이드, 결국 아미노산 고분자는 신경계의 다른 부위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신경의 전이차를 만들기 위해 유입되거나 배출되는 소듐, 포타슘, 칼슘 등의 통로에 작용하거나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오메가 펩타이드는 칼슘 이온 채널을 차단하고 카파 펩타이드는 포타슘 이온 채널을 방해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베타 펩타이드는 소듐 이온 채널을 과도하게 활성화, 델타 펩타이드는 소듐 이온 채널 비활성화를 지연시키고 뮤 펩타이드는 활성화된 소듐 이온 채널의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힘을 합쳐서 소듐 채널의 기능을 망가뜨리죠. 그 최종적인 결과는 경련이나 마비의 유발입니다. 이황화 결합된 뒤틀린 매드펩타이드들은 거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독입니다. 사실상 약 90% 이상의 거미독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신경독 기능을 갖는 단백질입니다. 본격적인 독소라고 할 수 있죠. 이 종류의 독은 칼슘 이온의 유입을 급격히 일으켜 신경 전달 물질을 대방출시켜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됩니다. 과부거미의 대표적인 독 중에 하나인데 라트로인섹토톡신과 알파라트로톡신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라트로인섹토톡신은 곤충에게 마비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작용을 하지만 알파라트로톡신은 척추동물에게 독성을 보입니다. 신경가스처럼 아세틸콜린의 과도한 방출과 작용을 일으키는데 근육 경련과 떨림, 고혈압, 통증, 타액 분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드디어 신경독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독, 바로 세포괴사독이 등장했습니다.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으로 나뉘어 만들어진 선형세포용해 펩타이드는 계면활성제 또는 세제와 매우 닮았습니다. 계면활성제가 동물의 세포막을 파괴해 터뜨리듯 거미의 선형 세포용해 펩타이드는 세포를 터뜨려 괴사를 일으킵니다. 듣기에는 무시무시하지만 거미의 작은 체구와 상대적으로 거대한 인간의 몸을 생각할 때 한번 물렸다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물린 부위에서는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혈구를 예로 든다면 선형 세포용의 펩타이드가 투여되지 않으면 평범한 적색이지만 다량 넣은 경우 적혈구가 터지고 산소와 반응해서 갈색으로 변색한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체 조직을 분해해 괴사를 일으키는 효소도 존재합니다. 거미의 경우에는 신경세포 겉면에 스핑고미엘린과 세포의 막을 제거하는 스핑고미엘리네이즈 D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세포막과 같은 재질의 구조를 만들어서 거미독의 역할을 확인해 본다면 견고하게 존재하던 구체가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며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체핵과 동일한 조건에서는 세포 내부의 핵과 주위의 세포질의 형태가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지만 스핑고미엘리네이즈 D가 처리된 경우에 세포 핵은 쪼그라들고 주위의 세포질은 크고 둥그렇게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터져서 팽창하는 모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미의 독샘에서 제조되진 않아도 독에는 포함되는 소화 효소도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거미의 종류에 따라 독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 장 속의 소화효소와 물질이 뒤섞여 주입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과 쥐의 피부세포를 관찰해 본다면 아무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는 견고하게 이루어진 피부 조직이 터지고 팽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분해되어 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이며 심한 경우 괴사가 발생합니다. 강한 산이나 염기성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화학 화상을 비롯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미의 독에는 구연산을 비롯한 몇 종의 산성 물질이나 질소 화합물이자 염기성 물질인 아민 종류가 다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심각한 독성을 일으키진 않지만 앞서 살펴본 6종류의 독의 효과를 증폭하며 통각을 더욱 크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아민 물질들의 경우 유사한 구조가 점차 늘어나는 형태로 퓨트레신, 스퍼미딘, 스퍼민이 거미 독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실폴리아민의 작용을 돕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미에게는 다양한 독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독은 생각보다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다음 순서를 예상할 수 있겠죠. 거미독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독을 약으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죠. 신경독성의 경우 진통제의 개발에 사용됩니다. 여러 거미로부터 효율적으로 소듐 볼티지 채널 1.7이라는 NAV 1.7 채널을 차단하는 독소 7종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NAV 1.7 채널은 유독 통증과 큰 관련이 있어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NAV 1.7에 문제가 생기면 복합통증 증후군이라 불리는 CRPS 등의 난치병이 발생하는 만큼 거미독 유래 진통제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극심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경독이 아닌 세포의 사멸, 즉 괴사를 유발한 독소의 경우 항암제나 항생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괴사시키는 대상이 정상적인 우리 몸의 세포가 아닌 암세포나 유해한 세균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 거미독을 효율적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달하기 위한 약물 전달 기술이 함께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금나노 입자를 비롯한 매우 작고 규격이 있으며 다루기 쉽고 안전한 물질을 이용해 거미독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를 전달해서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제거하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미독이라는 말에 조금 꺼림칙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벌의 독을 이용해 침을 놓거나 치료하는 방식 혹은 거머리로 고인 피를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방식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유용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아주 일부의 종류를 제외하고 모든 거미는 사실상 독거미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주 일부를 제외한 독거미는 사람에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거미독을 분석해본 결과 100여 종의 화학물질의 혼합으로 매우 복잡한 조성이며 이제는 분리와 분석이 이루어져 약으로 쓰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